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의, 식, 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식. 먹는 것은 우리네 삶과 밀접하죠. 오죽하면 가족을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란 뜻의 식구라고 표현할까요? 이 먹는 것은 음식도 있고 또 약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만들고 또 실천하는 기관이 있죠.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취임 10개월을 맞은 김승희 처장을 직접 만나봅니다. 의식주가 총집합한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바로 결혼이 아닐까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한강 설해섬에서 무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반포 한강공원 설해섬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릴 예비 부부 93쌍을 모집합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 중에서 1명 이상이 서울 시민이면 되고요. 야외 결혼식장, 주례단상, 하객의자 100석, 버진로드, 신부 대기실이 무료 제공됩니다.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선정자는 다음 달 2일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첫 곡은 보이존의 Love Me For A Reason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주방용품 45년 코맥스. 코맥스는 단지 밀폐용기, 고무장갑, 물병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심을 만들고 믿음을 만듭니다. 주방용품 100% 정신 코맥스. 2월 평택에 첫 번째 아이파크가 옵니다. 멀티생활 인프라에 더 많은 자연을 누리고 단지 앞 초중고가 있는 메이저 브랜드 타운. 평택이 주목하는 그곳에서 첫 번째 아이파크 프리미엄을 경험하세요. 비전 아이파크 평택 2월 오픈. 문의 031-692-7600 현대산업개발.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인물에 집중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참. 이 국민들이 음식, 건강, 미용, 전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거를 또 관장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장이십니다. 취임한 지는 한 10개월 되셨죠? 네네. 소회가 어떠십니까? 아,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드시는 음식, 이 먹을거리 안전이 국민 건강과 아주 직결이 됩니다. 예.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요. 예. 식약처의 이제 수장으로서 저는 그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특히 국민들이 즐겨 드시는 식품에 해당되는 순대라든지 떡볶이, 네. 떡이라든지 이런 계란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 기준, 우리가 이제 햇섭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햇섭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했고요. 그전엔 그게 의무가 아니었나요? 예, 떡은 이제 의무가 이제 단계적으로 되고 있는 거를 조기 이제 완료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의무화가 안 돼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예. 네. 잠깐 속보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에
현재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일주일 내에 휴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YTN이 이렇습니다. 네. 속보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대담 중에도 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청취하고 합니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좀 중점을 두고 네.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떡볶이, 순대, 계란, 햇섭 말고 뭐 네.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떡볶이, 순대, 그 계란은 이제 품목에 해당되고요. 예. 예, 햇섭이 사실은 그 식품 안전에 가장 예방하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햇섭이 뭐예요, 정확하게? 햇섭은요,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조 관리되는 식품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좀 더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식품의 원재료의 생산과 제조, 가공, 또 보존,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섭취하기 직전까지 예.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입니다. 그걸 어떤 과정으로 인증을 하길래 좀 믿을만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요소들이 이렇게 혼입되지 않도록 예. 그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이제 떡볶이 떡 제조업체가 햇섭을 인증을 받았다.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재료인 쌀을 불리는 과정, 그리고 예. 빻는 과정, 또 떡을 만들 때 그 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또 위해 물질, 이물질이 섞이지는 않는지 또 만들어진 떡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되는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햇섭이 인증되면은 믿고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식품 안전관리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럼 이게 햇섭이 그 축산물 햇섭하고 네네. 식품 햇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게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인증해 주는 게 그 산하 기관에서 네네. 좀 따로따로 인증을 하던데 식품인증원, 축산물인증원 그거 네네.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햇섭에 대한 원칙은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제품 품목에 따라서 이제 어느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지 꼭 단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가공식품하고 또 축산물하고 인증원이 이제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걸 합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게 좀 햇섭 통합 관리 기준이 좀 마련된다, 좀 네. 강화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통합관리 기준이 강화된 것보다도 이중적인 잣대가 이제 하나로 돼갖고 일부의 그 잣대는 이제 통일된다는 거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좀 더 이제 제조업체든지 다른 데서 이제 뭔가 뭐 해보고 싶은 그렇죠. 그 식품을 이제 가공하고 싶은 그런 업체가 업체가 나타나면. 좀 편리하겠죠. 아, 예,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처장과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5,000선 붕괴됐다고 3% 이상 급락이네요. 또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그렇다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뭘까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햇섭 강화 방안들 이런 네네.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햇섭 강화 방안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세업체들은 사실 특별히 잘 해보려고 해도 네. 그 영세에서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영세업체들을 도와서 그 햇섭 원칙을 적용하도록 저희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예.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잘 따라오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불량식품 근절 정책이라는 게 이제 네네. 넓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강조했던 예,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방안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제시한 부분을 잘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게 식약청이었는데 네네. 식약처가 되면서 네네. 예산과 인력도 많이 늘어났게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식약처 고유의 자기 비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네. 어떤 지적들 국정감사에서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식약청에서보다 식약처가 되면서 이제 법률을 소관 부처로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소관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싶어도 쉽게 그 제도를 법이나 이런
그 규칙에 이렇게 적용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예. 이제 식약처가 되면서 그게 용이해져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 시절보다는 이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부처하고 합동으로 이제 지도 점검도 할 수 있고 또 타 부처와 협업을 해갖고 네. 좀 더 효율적으로 불량식품을 이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먹거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서 산간 지역 사시는 분들하고는 식생활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뭐 지역별, 연령별, 맞춤형 뭐 국민 건강 식생활 전략이랄지 네네. 좀 식약처만의 네네. 어떤 고유의 그런 좀 정체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좀 존재감이 아쉽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역별 뭐 또는 연령별 하나 예를 들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 이제 그 연령별 그리고 식품 유형별로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를 맞춤형으로 이렇게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영양의 밸런스가 되고 있고 그렇죠. 안전한지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앱도 개발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하게 하고 있군요. 지난 그 해에 그 가공육 또 그 적색육 WHO에서 그게 이제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긴급 그 위원회를 열어갖고 대처를 했고요. 저희 생각에는 식약처로서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없이 굉장히 많이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잘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 아니에요? 식품 안전 체감도를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 그때는 우리가 먹는 식품이 좀 안전하다라고 한 67% 정도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제 2015년 말에는 80% 정도가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 또는 많은 그 이제 위반 물품 그러니까 식품에 대해서 이제 적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반 적발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강화하면서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화도 업체들이 하고 신경을 쓴다 이 말씀이죠. 신경을 쓰죠. 자, 그 국민들의 식생활도 살펴보면 뭐 해외 직구 뭐 그리고 수입 식품 같은 것들 많이들 소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관리가 또 따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식품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밟아갖고 통관을 하면 저희가 검사도 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통관 절차에 따라서 위해 식품을 가려낼 수 있는데 이런 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구매 대행업자에게도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직구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수입량이라든지 위해 정보를 자료를 분석을 해서 식약처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거기 위해 식품이 이제 있으면 그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또 이제 국내 반입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관세청하고 협업해갖고 반입되는 그 위해 식품을 골라내서 반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임하신 게 아마 지난해 4월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큰 파문이 하나 터진 게 있었어요. 그 가짜 백수호 파문인데 2억 피소를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홈쇼핑에 나왔다가 굉장한 질타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YTN 단독 보도로 또 나가긴 했었는데 이 댕기머리 샴푸에서 한약재 성분을 추출할 때 좀 식약처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추출하더라. 이게 또 보도로 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사후 심사나 또 이런 처음에 인증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좀 깐깐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좀 투명하게 그 예.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안전 부분보다는 이제 알 권리 측면에서 많이 이제 신경을 썼고요. 예. 그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백수호 같은 그런 가짜 백수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좀 굳건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굉장히 제도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성을 한번 인정을 해주면 예. 그냥 계속 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근데 이제 5년마다 그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기능성이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예. 이제 이제 기능성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재평가 제도도 실시하도록 이제 법도 개정을 했고요. 예. 또 이제 백수호 그 이호 오피서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유사해서 그렇죠. 이게 감별이 잘 안 돼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유사 원재료 혼입 이걸 진위 확인 반드시 하고 나서 제품을 예. 이제 제조하도록 그렇게 원재료 진위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예. 또 이렇게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예. 그렇고 기능성 제품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허위 과대 광고가 근절되도록 이 의료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할 때 무분별하게 이 건강 정보나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과대하지 않도록 시청자들은 바로 네. 믿기 때문에. 네,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먹는 것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제약 쪽입니다. 사실 네. 식약처에서는 이제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에서 1상, 2상, 3상 이런 어떤 임상 실험도 좀 관장을 하고 또 허가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차세대 신수종 산업으로 요즘에 바이오 제약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17조 원 계약도 성사하고 셀트리온은 이제 미국 진출까지 좀 앞두고 있는데 좀 후발주자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사실 국민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제약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미약품에서 이제 쾌거를 이루고 또 셀트리온도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예. 사실 이 제약 산업의 특성상 상당히 제품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이런 거를 시행착오를 줄여서 또 이렇게 제품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예. 임상이나 품질, 또 안전성 이런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예. 신속 맞춤형 서비스 트랙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는 이 허가하고 신의료 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예.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 심사 체계를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임상 승인 기간 같은 경우 너무 길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사전 상담을 해주고 예.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면 예.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게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에 대한 어떤 보관도 좀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계속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예. 공개도 하고요.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예. 6249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아까 말씀 나누면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좀 안전 품질 관리 강화하겠다. 저는 아기들 영양제를 가끔 직구하는 엄마입니다. 가끔 통관이 안 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어떤 제품이 통관이 안 되는지 좀 안내를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돼요? 통관이 안 되는 거는 분명히 그게 이제 유해 식품이라고 판명이 되니까 통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매해서 복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7114번님, 응급 피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현장에서 손님들 대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건지.
네, 응급 피임약은 예. 지금 현재 이제 처방전이 있을 때 예. 이제 그러니까 사서 복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현 체제를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이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재분류 이거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면은 한국의 FDA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식품과 의약품 쪽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올해 목표와 계획을 짧게 좀 청해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제 우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면서 국민 행복을 추구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주요 정책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 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도록 하고요. 단속과 처벌의 규제 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주변의 먹을거리 환경 개선이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 격려, 지원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예. 오늘 생방송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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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원주 기업도시 인천 가정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복재미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한 거죠.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금요일에는 인천시의 행정을 탐방해 봅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잇따라 도발하고 나서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북한은 또 막무가내로 우리 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네. 인천시에 거주 소속해 있는 기업들도 좀 꽤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에 인천 지역 입주 기업 16개 기업이 되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그 북한의 핵실험과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개성공단의 그 가동이 전면 중단된 그 현 사태가 엄중함을 인식하고 그렇죠. 어제 오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인천시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또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개성공단의 인천 기업이 기계금속 업종 8곳, 전기 전자 업종 4곳, 그리고 섬유 업종이 2곳, 화학 업종이 1곳, 비금속과 광물 업종 1곳 등 그 총 16개 그러니까 업체가 입주해 있었는데요. 예. 인원은 그 남측 인원이 80명이고 근로자 6,40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우선 정부와 긴밀한 그 협조와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요. 시 차원에서는 그 경제산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 기업의 피해 규모 파악과 또 애로사항 접수를 일원화한 창구를 개설하여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정부가 그 긴밀한 협조를 하긴 하겠지만 그 따로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그 정부와는 별도로 이렇게 좀 지원책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집중해서 그 지원에 나서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 정도쯤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인천시와 인하대 병원이 보호대상 아동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시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인천시장님 접견실에서 인하대 병원과 그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의 그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무료 수술과 또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협약에 의한 그 의료 지원 대상 아동들은 관내 그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이나 소년, 소녀 가정 아동들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예. 협약 내용에 따라서 인천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들을 찾아서 인하대 병원에 그 진료를 의뢰하게 되고요. 인하대 병원은 그 의뢰받은 아동들에 대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의료비와 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올해 그 이미 그 3명의 그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정형외과와 안과 등의 그 무료 시술을 지원하였고요. 오늘도 그 7세 아동 1명이 그 안과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경제적으로 그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 인천시의 생활문화센터가 7곳이나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우리 시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민 주도의 생활 속 그 문화 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왔는데요. 예. 올 상반기에는 중구에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 그리고 남구의 학산 소극장, 동구의 솔마루 사랑방을 개관하게 되고요. 하반기에는 중구 인천 계양장, 그리고 동구의 송림골, 연수구의 청학지하보도, 그리고 부평구의 아트하우스를 개관하여 총 그 7곳의 생활문화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생활문화센터가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문화시설과는 뭐가 다른가요? 네, 기존의 문화시설들은 그 만들어진 공연이나 광자 교실 등의 그 시민들이 참가하는 형식이었지만 예. 생활문화센터는 그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쉼터, 놀이터, 배움터 등의 문화 공간을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예. 상반기에 개관하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경우에는 동호회 음악 연습실, 미술 공방, 시민 갤러리 등의 그 만남과 휴식 공간을 결합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요. 학산 소극장은 동아리방, 강의실, 공연장, 그리고 솔마루 사랑방은 북카페와 미니 갤러리 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예. 시민들이 그 문화 공간을 보다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니까 그 시민들의 많은 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인천시가 규제 개혁을 한다는 소리에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규제 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로서 창조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는데요. 예. 우리 시는 이번에 규제 개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혁에 대한 그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월 1회를 규제 풀림의 날로 지정하고 궁구를 방문하여 시민 생활 속에 그 규제를 직접 청취하는 날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접경지역 규제, 고도 제한 등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민 체감형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예정이고요. 이렇게 찾아낸 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연계하는 그 투트랙 협업 체계도 그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 더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하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딸 덕분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오. 요즘에 5살이 됐거든요. 네. 애교가 부쩍 늘고 특히 제가 이렇게 딸아이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은 네.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살살 녹겠다. 아니 문정아 선생님도 네. 다 아기 키워보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린 편인데요. 네. 애교가 넘치는 딸들을 보면서 정말 둘 낳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죠. 따님들 있군요. 네네. 그래요. 그 중국에서도 왜 드라마나 영화 네. 같은 거 보면 이제 뽀뽀나 키스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심의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키스신 정도는 괜찮은데 네. 심의가 까다로운 편으로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불륜이라든지 학교 네. 폭력 이런 것도 조금씩 다루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내용도 그렇고 불륜, 학교 폭력 이런 거는 좀 심의가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중국어로 뽀뽀란 표현은 잘 방송에서는 거론이 안 되나요? 거론은 되죠. 거론은 뭡니까? 되는데요. 자, 뽀뽀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뭔가요? 친친. 친친. 네. 친친. 그렇죠. 친구할 때 친자를 길게 친친. 친친. 또는 친이라고만 해도 돼요. 친. 네. 뽀뽀. 네. 친친.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친. 뽀뽀. 네, 뽀뽀. 이렇게. 뽀뽀 같은 스킨십을 하다 보면 네. 친밀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친밀감 같이 연상해서 친친. 네. 친.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기억하면 친, 좋겠네요. 친 이렇게. 그러면 이 뽀뽀와 또 키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키스는 뭔가요? 지혜원이라고 해요. 지혜원. 한 번 더. 지혜원. 뭔가 끈적끈적하네요. 그렇죠. 지혜원. 네. 이때 원자를 네.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네. 원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진 원. 음으로 해버리면 네. 물어보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물어보다. 네. 그럼 다른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혀 다른 의미죠. 원은 키스하다라는 뜻인데 네. 원 하면 묻다라는 뜻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지혜원. 네. 이게 키스다. 네. 그리고 친친. 그렇죠. 친친. 친친. 이게 또는, 뽀뽀. 네. 또는 친.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再见. 네, 9322번님 5살, 6살 두 아이 엄마예요. 저희 애들한테도 친친 알려줘야겠어요. 발음이 참 쉽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자, 다음 기회 중국어는 여러분께서 특히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반영합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이 코너도 잊지 않으셨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연락 주시고 계십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생각들,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내가 꼭 말하고 싶다 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역시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어제 하루 종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는 쓸쓸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들 때문에 국민들 가슴이 철렁하고 속도 많이 상한데요. 오늘 끝곡은 전쟁 반대, 평화를 노래한 가수 제임스 블런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You are beautiful.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